술 엄청 잘 드실 것 같아. 사업할 때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일 먹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아, 요거는 내가 생각해도 막 찢어버리고 싶다. 막 너무 창피한 실패자가 없어요? 금방 질려요, 제가. 2번, 3번 하다 보면 4번, 5번부터는 이제 지치는 거야. 아, 지쳐버리네. 재미도 없고 아무리 잘 그려도 재미가 없어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싸게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친 거야.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쉽게 그렸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새로운 걸 찾은 거죠. 호당 뭐 10만 원, 호당 12만 원 이렇게 붙이는데 호라는 게 그 엽서 사이즈거든요. 그림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 네. 뭐 아파트 평당 얼마 이런 식이네? 그렇죠. 아파트도 땅값이 비싸야지. 그러니까. 비싼 건데 작가에게 의미 있는 그림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비싸야지 정상이죠. 작품 활동도 하지만 의뢰 들어오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일러스트가 주로 많죠. 책 표지라든가 잡지 표지라든가. 주로 이제 출판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네. 개인들은 연락이 없어. 나 얼굴 좀 그려주셔 이런 사람 없어요? 간혹 있는데 금액을 부르면 기겁을 하고 아, 그래요? 드로잉으로 한 장 그리면은 한 50에서 70 받아요. 그냥 보면은 장난 같은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피카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 하나 좀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입니다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싸냐? 간단하게 드로잉으로 그리는 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이 걸려가지고 완성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50에서 70을 정한 이유는 제 일러스트 가격이에요. 결혼하셨잖아요. 예. 아들이에요, 딸. 딸이에요? 딸? 9살짜리 딸이. 9살짜리 네. 딸. 아, 한창 예쁠 때인데 말 안 듣죠. 예쁜데 예쁜 거보다 항상 요만큼씩 더 힘들어요. 드로잉 작가 한다 그러면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시간이 프리하니까 애를 데리러 학교 앞에 잘 가거든요. 그럼 백수인 줄 알잖아. 네, 학교 초에 아니 저 아빠는 뭐 하는 아빠지? 백수인가? 그분들끼리 이제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나서 작가라고 하는데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웹툰 작가가 되고 웹툰 작가 잘 나가지. 어떤 어머님이 용감하게 어떤 웹툰 그리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웹툰 작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작가라는 대우가 인도나 뭐 파키스탄 쪽의 성직자 승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옷은 약간 허름한데도 대우해주고 있어 보이잖아. 네, 사업할 때는 정말 돈도 잘 벌고 근데 어디 가든 을이 안 나. 돈은 그때 진짜 용돈밖에 못 벌어요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는데 대우는 좋다. 대우는 좋죠.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주로 산책 많이 해요. 좋은 게 뭐냐면 멍 때리는 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생각하고 이쪽에 전혀 다른 생각이 딱 합쳐질 때가 있어요. 멍 때리게 되면. 그러면 보통 보고 그리는 편이에요? 막 상상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뭐 둘 다 해요. 극사실주의 작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좋죠. 사진 같잖아. 예.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받아요? 그렇지도 않죠. 많이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극사실주의 작가들은 너무 잘 그리는 작가, 추상화 작가들은 못 그리니까 저러네. 맞아. 그럴 수도 막 있어. 이러는데 모르니까. 사실 못 그려서 그러는 작가들도 있을 거예요. 부정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상을 그리던 반추상을 그리던 극사실화를 그리던 간에 왜 극사실로 그렸는지, 왜 추상으로 뭘 그렸는지가 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미술학원에서 뭐 조인성 맞아. 너무 잘 그려. 그 작품하고 극사실주의 전시되어 있는 작품하고 둘 다 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어떤 거는 비싸게 팔리고 어떤 건 지하철역에 그냥 비닐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그렸는가. 그러니까 왜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작품이고 답이 없으면 습작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예전 인터넷에 유치원생이 그린 거 3개, 완전 초인류가 그린 거 5개 섞어놓은 거야. 골라보라 하는데 못 고르겠던데? 그래요. 피카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 중에 유명한 게 그거예요. 평생을 걸려가지고 어린이처럼 그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은 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제가 회화 작업하다가 드로잉으로 갑자기 바꾼 게 뭐냐면은 회화 작업이 시간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자꾸 그림에다 대고 제가 거짓말을 해요. 멋있게 보이려고. 장난질을 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겉멋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순간 그리는 크로키하고 드로잉으로 바꾼 게 거짓말 한 번도 안 쓰고 계속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용사들은 뭐 미용 잡지를 본다거나 네. 자동차 관련 있는 분들은 자동차 잡지를 보잖아요. 네. 드로잉 작가는 뭐 보고 참고해요? 상상만 할 순 없잖아. 갤러리 가서 다른 작가님 거를 저는 훔쳐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작품을. 네, 그러니까 눈으로 훔쳐오는 거죠. 어떤 느낌인가 이 사람은. 표절하거나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림 전체에 느껴지는 느낌을 이런 느낌도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오는 거죠. 제 그림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면서 되게 역량을 키우는 느낌으로 보고
훔쳐오는 거죠, 그림. 괜찮네. 훔쳐온다는 표현이지만 내 걸로 만드는 거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마리텔 나갔을 때 김구라 진행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것처럼 그럼요. 다음에 방송할 때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러거든. 그렇죠. 뭐 김구라 씨의 그 말투나 그런 걸 훔쳐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은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인가. 뭐 방법. 네, 방법. 아주 독하게 하더라고 그 사람은. 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악플 달리거든. 진행하는 것만 배웠죠. 술 엄청 잘 드실 것 같아. 사업할 때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일 먹었어요. 하루에 두세 번? 일하고 있는데 남한산 사이에서 맞아. 김 사장 닭백숙 시켜놨는데 개고기 좋아해? 그래. 그러면 와서 먹자는 얘기거든요. 점심에 가서 먹어. 그럼 저녁 때쯤 또 이제 다른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 사장역인데 5번 출근때 막걸리 먹고 있어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제 방송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 켜고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이 신참 작가와 10년차 작가의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작가의 인지도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신문사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을 아, 받아가지고 운이 좋았네. 세게 불렀네. 처음에 아예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부른 게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 3만 원 정도. 2, 3만 원 네. 시작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0, 70, 100까지도 받아봤으니까. 제가 지금 노트북을 보고 있어가지고 최악의 진상도 궁금합니다. 우리 맑은 날에 지금 진상은 내 건데 자꾸 탐을 내시네. 그려달라는 사람이 많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그려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제가 초밥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만들어갖고 줘봐. 그럼 줬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지. 아이고 안 되지. 네. 맑은 날의 지렁이님이 다른 작가나 혹은 다른 회사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정식으로 인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그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려드리는 건 원본이니까는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고, 원본이 아니고 그냥 스캔해서 드리는 거는 판권같이 다 드리니까. 더불어 다른 곳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SNS 푸사에다 올린다든가, 제 드로잉 강의의 제목을 그냥 똑같이 따다가 이제 드로잉 강의를 신설하시는 분이 있어요. 형수님께서 이상형이셨나요? 하셨는데. 이상형이었어요. 저는 이상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좋아하는 것보다 저를 먼저 좋아하시는 분을 좋아해요. 오. 두 번째가 제가 보기보다 다혈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극부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같이 살려면. 그래서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김효찬 작가님 쫓아다녔고 착한 분이네. 쫓아다닌다는 표현은 좀 표현은 그렇고. 좀 그러네요. 제주씨 사과드리겠습니다. 따님은 어느 분을 닮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외모는 다행히 와이프를 닮았고, 오. 제가 멍청한 부모하고 몰입하는 부모가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글을 잘 못 읽는다든가, 길을 되게 잘 잊어먹는다든가, 뭐 물건을 다 흘리고 다닌다든가, 이런 멍청한 부모하고, 또 그림 그릴 때는 거의 뭐 완전 몰입을 하니까. 예, 근데 그런 멍청함과 몰입감을 우리 딸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 외모는 엄마 닮았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생각 자체는 이제 아빠 닮았네. 네, 그리고 되게 다혈질이에요. 맑은 날의 지렁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드로잉 강의도 하신다 그랬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얼마고 어디로 가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가 있고, 기업에서도 하고요. 괜찮네. 돈 많이 버시네. 아니,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도서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나 그 지역의 공지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에 올라오니까는 네. 일주일에 4번 하고 1강에 2시간, 4강에 15만 원. 4강마다 한 커리큘럼이 끝나요. 공간 그리는 법, 인물 그리는 법, 골목 그리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키, 이렇게 4개. 크로키. 4개 커리큘럼이 있어요. 4개 배우면 60만 원이네? 웬만하면은 이 실내 공간하고 인물까지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겠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똥손도 가면 늘어요? 그림을 내가 과연 그릴 수 있을까? 골목을 어떻게 그려? 맞아. 말도 안 돼. 막막해.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려? 미쳤나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 졸업하고 그림을 끝까지 완성해 보신 분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림 학창 시절 때 빼놓고 그려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라면을 끓이다가 왠지 물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맛없겠어 하고 그냥 끄고 나 라면 못 끓여 하고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6살 조카보다 내가 아무리 키가 작고 농구를 못해도 걔보단 잘해. 그렇지. 라면도 걔보단 잘 끓여. 뭘 해도 걔보단 잘하는데 유독 그림은 비슷하거나 걔보다 못 그려. 그건 안 해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안 그렸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릴 때마다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그렇구나. 4강이 끝나면은 정말로 그림이 돼요. 드로잉 작가 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막.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